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라산에 왔습니다. 성판악에서 올라가서 관음사 쪽으로 내려오는 코스를 갈 거고요. 여기는 지금 성판악 입구입니다. 성판악 등반 입구인데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뒤를 돌아보시면 성판악 입구에서 안내사항을 받고 그다음에 여기서 저희가 사전에 예약한 QR코드를 찍고 올라갑니다. 성판악 탐방로 입구에서 공무원분이 주의사항을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처음 오셨냐라고 물어보고 처음 왔다 그러면 이 한라산 등반 과정에서의 유의점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는 둘 이상이 오면 나란히 걸어서 올라가라. 혼자 오는 경우에는 어떤 일행 앞에서 올라가라. 왜냐면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뒤에서 오는 사람들이 바로 보고 조치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반하는 과정에 몸에 이상 있으면 더 올라가지 말고 좀 쉬었다가 회복이 되면 차근차근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하산하라고 했습니다. 자, 한라산에 오시면은 이렇게 오른쪽 파란색 기둥에 파란색 보시면 4-8인데요. 정상까지가 4-30, 정상이 4-39입니다. 지금 여기는 현재 해발 900m까지 왔고요. 4-34인데 그 전체 길이가 9.4km, 9.6km 되기 때문에 한 약 300m 조금 안 돼서 하나씩 있다가 보시면 되고, 나중에 뭐 문제가 생길 본인한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때 구호 조치를 하기 위해서 저 위치를 기억하셨다가 문제 생길 때 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무 숲이 우거진 곳을 가기 때문에 그렇게 햇볕에 크게 노출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저는 7월 2일 날 여름에 갔는데 그렇게 덥지 않았어요. 6시 15분에 성판악 탐방로에서 이제 시작했고요. 지금 여기 4-10입니다. 밑에 보이는 것들은 이제 조릿대고요. 이 한라산은 저도 처음 이제 왔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조릿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릿대 숲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요. 어느 일정 높이까지는 이렇게 나무 그늘 아래서 쭉 등반을 하게 됩니다. 또 성판악 코스는 경사가 급하지 않고 완만하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쉽게 가실 수 있고 체력만 있으시면 누구든지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좀 조릿대가 많이 보이고 나무들이 일정하게 엮였죠. 그래서 올라갈 수 있고 처음에는 여기 이제 해발 1000m가 왔네요. 한라산은 1950m이기 때문에 950m 정도 올라가면 됩니다. 한 여름인데 더울까 사실 걱정했는데 아침 새벽에 6시 조금 지나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게 덥지 않았고 또 나무 그늘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덥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한 3km 정도 왔네요. 대피소까지 1km 남았습니다. 조릿대 역시 조릿대입니다. 예, 쭉 보이고 보시면 산인데 이렇게 평지가 보이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산인데 어떻게 평지가 나오지? 예, 이런 완만한 길로 쭉 이어져 있고 가끔 계단이 좀 경사가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것도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좌우로 줄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좌우로 줄로 쭉 연결해 놨습니다. 넘어가지 말라고. 한라산은 다른 그 산과 달리 등산로를 잃어버릴 염려는 없습니다. 이렇게 밑에 길이 잘 닦여져 있고 좌우로 선이 쳐져 있어서 줄이 쳐져 있어서 등산로를 벗어날 일은 없습니다. 저는 여름이기 때문에 물을 한 6개, 7개를 들고 갔습니다. 하나는 이따 올라가서 밥을 먹을 텐데 그 밥에 이제 물을 부으면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그 용도로 물을 하나 쓰고 나머지는 제 6개를 제가 마시려고 가져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데크가 이렇게 쭉 깔려 있죠. 저 데크도 잘 깔려 있습니다. 계단도 보시면 높이가 높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걷는데 어렵지 않고요. 진달래밭 대피소까지 하절기에는 1시까지는 가셔야 백록당까지 갈 수 있습니다. 통과해야지 이제 가능한 거고요. 이렇게 산림숲을 싹 지나가는데 좀 이국적이고 아주 굉장히 건강한 느낌을 받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걸어가게 됐습니다. 보시면 잘 보이나요? 계단 높이가 높지 않죠.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게 산책하듯이 즐기실 수 있는 코스입니다.
여름이기 때문에 물은 넉넉하게 가져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전체 길이로 따지면 올라가는데 9km고 내려오는데도 약 한 9km, 평균 따지면 약 18km에서 20km 사이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물이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요. 지금 속밭 대피소 600m 전이네요. 첫 번째 대피소는 속밭 대피소입니다. 각 대피소가 올라갈 때 두 군데가 있고요. 따라서 그때는 반드시 쉬어주시고 뭐 화장실도 갔다 다녀오시고요. 그다음에 대피소와 대피소 사이에도 한 번씩 또는 몇 번씩 쉬어가면서 올라가셔서 무리 없이 등산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여기는 속밭 대피소 좀 전인 것 같은데요. 여기 데크가 잘 깔려 있죠. 부드럽게 잘 깔려 있습니다. 4-15입니다. 저 앞에 속밭 대피소 광장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저기 앉아서 뭘 일단 가져오신 간단한 간식을 이제 드시면서 쉬시면서 에너지를 보충해서 다시 또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지금 4.3km니까 반 조금 안 되게 왔습니다. 보통 4km면은 웬만한 산 정상까지는 가는 길이죠. 네. 하지만 뭐 여기 한라산은 이제 반 정도 온 겁니다. 반도 못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그리고 4시간에서 4시간 반을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사람은 지루할 수도 있을 텐데 라디오를 듣는다면서 가던가 또 같은 동료가 있으면 같이 간 일행이 있으면 얘기하면서 가면 그렇게 지루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금방 왔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자, 속밭 대피소에서 잠시 쉬었다가 이제 또 등산을 계속합니다. 이 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조용하고 또 새소리가 이쁘게 지저귀는 소리를 새가 이쁘게 지저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순간적으로 여기서 ASMR 한번 찍어볼까? 그 정도로 굉장히 그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해발 1100m에 도착했습니다. 길이 이렇게 넓지는 않고 여긴 좀 이렇게 좀 넓진 않네요. 이 길을 계속해서 가고 역시 좌우로 조리대가 빼곡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단이 높진 않죠. 여기 노란색 계단 높이를 보시면 이렇게 높지 않고 데크로 평지로 쭉 가게 됐습니다. 지금 성파라 휴게소에서 등산하는 코스는 이제 ABC, 그러니까 상급, 중급, 초보라고 해야 될까요? 코스 중에 초보 코스가 상당히 깁니다. 상급 코스는 얼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겁내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왔는데 그렇게 덥진 않았지만 그래서 여름보다는 내려올 때는 또 한낮에 내려와야 되니까요. 여름보다는 봄, 가을에 오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전날에 비가 왔었는데 오늘은 비가 안 왔거든요. 흐렸는데 날이 지금 개서 하늘이 지금 파랗게 잘 보입니다. 하지만 한라산 꼭대기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마 이 길을 걸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하면서 걸었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 이때 라디오를 들으면서 갔던 것 같아요. 네, 지금 한 반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속밭 대피소에서 500m 왔고, 샘터에서 사라오름까지가 여기가 이제 좀 난이도가 있는 코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가보실까요? 지금 벌써 이제 내려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라오름을 갔다 오신 건지 아니면 정상에서 내려오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조립대와 큰 나무. 근데 여기는 이제 하늘이 뻥 뚫려 보여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하늘이 파랗게 아주 이뻤습니다. 네, 여기는 어딘가요? 이제 요점에 다 왔습니다. 속밭에서 1km 온 지점이네요. 네, 데크가 잘 깔려 있고요. 마찬가지로 열심히 걸어봅니다. 이때까지도 물을 제가 많이 마시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속밭 대피소에서 쉬면서 영양갱을 하나 먹었고 물을 한 500ml 반병 정도 마시고 걷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다리 같은 나무 다리 데크로 되어 있는 것들도 꽤 있고요. 성판악 탐방로는 이렇게 크게 뭐 자연 경관, 멋진 절벽이라던가 산세를 보면서 가는 코스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어느 높이 이상 올라가면 나무가 없고 풀들만 있는 그런 곳에서는 저 멀리 내려다보는 그런 멋진 광경도 있을 텐데, 현재 여기는 없죠. 그래서 이런 길만 갑니다. 그리고 여기 나무와 나무 사이에 보시면 이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산석들이 많은데, 요 걸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발이 삐끗할 수가 있습니다. 돌들이 울퉁불퉁해서 등산화를 반드시 신으시길 추천드리고, 발이 삘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걸으실 때 돌과 돌 사이에 발을 디딜 때 조심하셔서 디디셔야 됩니다. 지금 계단 올라가고 있고, 오른쪽에 이 줄이 보이죠? 예, 이거 넘어가지 말라고 양쪽에 줄이 있습니다. 일반 산세들은 험한 산세는 길을 못 찾아가지고 처음 가는 길은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뭐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걱정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나무 데크고, 지금 어딘가요? 지금 샘터에 왔네요. 샘터 쪽에 왔고, 샘터에 뭐가 있는지 주위를 둘러보지를 못했습니다. 일단 백록담을 가야 한다는 그 정상을 꽂아야 한다는 그 생각으로 주변을 잘 못 둘러봤는데, 자, 여기는 이제 사라오름을 올라가는 달림길입니다. 그 전날에 이 제주도 현지에 계신 지인하고 저녁을 먹었는데, 여기 저보고 이 사라오름을 차라리 가보라 하더라고요. 날 더우니까. 여기 지금 물이 많이 가득 담겨 있다고 멋지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가서 찍은 사진 보여주셨는데, 일단 저는 오늘 목적이 백록담을 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 사라오름 안 가고 갔습니다. 사라오름 왕복하는데 한 40분 정도 이상 걸릴 겁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더 짧게 갔다 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찍고 다시 또 백록담까지 갔다가 가는 사람 내려가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갔습니다. 오늘 6시 15분에 등산해서 저녁 비행기를 타고 다시 집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해서 갔습니다. 4-22네요.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4-34가 버스 따지면 종점이니까 상당히 많고, 이때까지도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평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네요. 해미치는 이렇게 되고, 샘터에서 300m 이동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나무로 계단으로 만든 정도 하면은 대피소가 나올 것 같습니다. 힘들지 않고 잘 됐습니다. 중간중간 이런 길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중간에 한 번씩 쉬었다가 올라가시면 좋습니다. 무리해서 산행을 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일찍 산행하셨으면 백록담까지 가시는데 크게 뭐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차근차근 올라가시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점은 여기 한라산에 그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등반하는 내내 외국인들 많이 봤고요. 1300m 지점이네요. 그 다음에 젊은 등산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상당히 놀랐어요. 특히 여성분들도 비율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미래가 밝겠다, 모두 건강하게 잘 살겠다, 우리나라 노년 인구가 나중에 더 늘겠는데 모두 이렇게 다 열심히 운동하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자, 요런 돌 조심하셔야 됩니다. 방금 4-24 한 통 먹게 됐습니다. 4-24에서 물 이제 한 통 이제 비었고, 앞으로 물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돌 저는 몇 번 여기서 이제 삐끗했습니다. 미끄러져서 그렇게 됐으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자, 드디어 이제 1400m 왔습니다. 여기 나무길 있고, 여기가 조금 힘든 코스고요. 아직까지도 나무들이 많이 보이죠. 아직까지 그 들판을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 이렇게 크게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은 중간에 한번 쉬었다 가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잘 꾸준히 올라가고 계십니다.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저도 이 카메라로 이런 경사도 여기가 가장 계산입니다. 경사가 있었던 코스 같기도 하고요. 네, 4-25 구간입니다. 자, 요런 돌. 예, 여기 돌과 돌 사이로 발이 낄 수가 있습니다. 네,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이런 길도 사실 참 독특하죠. 다른 곳에서는 이런 돌을 볼 수 없으니까요. 4-26. 역시 조립대와 이 나무들이 꽂아 있습니다. 네, 그래도 어떻게 이게 잘 다졌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평평하게 가는데 크게 무렸고요. 야, 이거 보십시오. 이게 이 산에 이게 평지가 1300고지 이상 되는데 이렇게 평지가 있다니 참 놀랍습니다. 구름이 보이죠? 네, 저 밑에서는 그렇게 크게 구름이 안 보였는데 이제 구름이 저 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4-27 구간입니다. 대피소까지 한 3-400m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은 보실까요? 어디쯤 왔나? 사라오름 지나서 1.4 이제 정상까지 약 한 2.5km 정도 남았네요. 4시간 30분 가보시죠. 슬슬 큰 나무들이 여기는 잘 안 보이는 것 같네요. 바위 돌이 많습니다. 돌길을 계속 갑니다. 여기 보시죠. 이런 돌과 돌 사이 간격이 있어가지고 돌. 발이 이렇게 겹쳐질 수 있겠죠.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크게 문제 없으니까 한번 잘 가보시죠. 큰 나무들이 이제 그림자를 들여줄 큰 나무들이 이제 잘 안 보이죠. 자, 위에 하늘이 뻥 뚫려서 이제 잘 보입니다. 하지만 구름이 좀 꼈습니다. 보면 진달래가 멋지게 흔들어진 거를 이쪽이 이런 그 꽃 군락지가 있나 봐요. 여기는 이제 조립대 뭐 관련된 표지판인 것 같고, 여기는 조립대가 하늘이 이제 보여서 개방감이 있습니다. 조립대입니다. 이제 개방감이 있고, 그 만약에 해가 뭐죠? 구름이 없는 여름이었으면 이때는 햇볕이 좀 따갑게 내리쬐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오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완만한 경사도 아니고 그냥 평지 같은 이런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정상 쪽에는 구름이 저기 이제 먹구름 같은 것들이 이제 짙은 구름들이 몰려오고 있죠. 오른쪽은 약간 좀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구름이 좀 덜했는데 이제 왼쪽에서 구름이 쭉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진달래 대피소네요. 진달래 대피소에 왔습니다. 봄에 오면 봄이 오면 여긴가요? 어디 한라산에도 진달래밭이 그렇게 이쁘다고 하던데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진달래 대피소기 때문에 여기가 그것인지 추측만 할 뿐이고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오시면 진달래 대피소 지금 날씨에는 이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시원한 느낌이었습니다. 대피소에 오시면 화장실 들러서 일 보시고 또 앉아서 가볍게 간식으로 에너지를 보충하셔서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에 가실 때는 단백질보다 탄수화물을 드시고 흡수가 잘 되는 겔 형태의 음식을 드시면, 예를 들면 영양갱 같은 것들을 드시면 흡수가 빨리 돼서 짧은 시간에 다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겔 형태의 단백질이 아닌 겔 형태의 그 탄수화물 위주로 영양 보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상으로 진달래 대피소에서 가겠습니다. 현 위치에서 입구까지 3시간에서 4시간 소요된다 그러는데 뭐 그렇지는 않죠. 왜 그러지? 아니면 밑에까지 내려간다는 시간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자, 또 데크길이 나오죠. 나무들이 있지만 제 머리 위를 이렇게 터널식으로 감싸는 그런 부분은 아니죠. 옆에 있을 뿐이고 개방이 됐기 때문에 탁 트인 시야를 보여줘서 아주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역시 여기도 조립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4-28 구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4-34가 마지막이니까요.
진달래 대피소를 지나야 이제 그 전에 여기 보시면 요 솔방울 같이 생긴 요 색깔이 진보라색인데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독특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제 주목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진달래 대피소를 좀 지나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이제 주목도 보이기 시작하고요. 좀 있으면 이제 나무들도 많이 안 보이게 될 겁니다. 예, 성판악 휴게소에서 아직도 이런 평지 같은 길이 있다니까 7.4km 놀랍습니다. 됐고요. 6시 15분에 지금 시간 출발했는데 9시네요. 9시입니다. 6시 15분에 출발했으니까 2시간 45분 동안 걸었습니다. 4-30 여기는 왔습니다. 4-30 구간입니다. 진달래 대피소 이후로는 조금 여름막이네요. 약간 숨이 이 갈 길을 수도 있고요. 계속해서 천천히 올라가시면 될 것 하고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장면 보시니까 어떤 느낌 드시나요?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안내해 주시는 건데요. 이분이 저는 평안한 마음이 듭니다. 5번이 정상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아마 제가 이 소리를 들어보는 소리와 바람을 느끼면서 그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서. 여기에 이제 몇 미터인지 적혀 있는데요. 해발고도 1600m입니다. 3시간 넘게 와서 이제 해발고도 1600에 왔고요. 1600 와서도 아직도 여기 또 나무가 있네요. 풍경은 그렇습니다. 자, 지금 성판악에서 속박 지나서 진달래 대피소 지나서 이제 정상까지 1.5km 1시간 남았다고 나오는데 실제로는 젊은 사람들은 더 금방 가죠. 저도 충분히 쉬고 여러 번 쉬고 올라가서도 뭐 원래는 4시간 반 걸린다는 코스 그 전에 이따 정상에 가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도착하니까 한 4시간 정도 만에 올라갔거든요. 10시 15분 정도에 저는 도착했습니다. 정상에. 자, 여기가 이제 돌 계단으로 조금 경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뭐 어렵지 않습니다. 1950m까지는 뭐 호흡이 힘들다거나 뭐 이러진 않아요. 이 정도는 3000m 정도 쭉 가야지 이제 약간 어지러움이라든가 심호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한데 이 정도는 그런 건 없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주목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아쉽게도 저기 내려다보면 원래 저 멀리 바다까지 제주도 한눈에 내려다보고 바다까지 보일 것 같은 그 높인 것 같은데 이제 구름이 드리워져서 저 멀리 풍경이 보이진 않습니다. 일기예보에서는 원래 비가 온다고 돼 있었는데 비는 오지는 않았는데 이제 구름이 대신 이렇게 많이 끼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주목들이 있죠. 이 당시에 이제 저가 아는 분이 또 같은 날 올라갔어요. 저보다 한두 시간 정도 빨리 올라가셨는데, 정상에. 근데 이제 그분은 5시부터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저보다 이제 1시간 정도 좀 안 되게 여기 해발고도 1700입니다. 그때 올라가셨을 때는 잠깐 봤다고 합니다. 자, 해발고도 1700m에 하니까, 이런 풍경이군요. 나무가 살기가 조금씩 척박해지는 구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위로 개방감이 엄청나게 하죠. 이제 구름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하늘은 다 뻥 뚫려서 이제 보이는 그런 시점인 거고, 뒤를 돌아보면은 이제 뒤도 참 멋졌을 건데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에 덥지 않게 산행을 할 수 있게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점이 있었고요. 이렇게 왼쪽 오른쪽 줄이 쳐져 있는데 넘지 말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나무 데크가 있지만 그 계단이 있는데 그 나무 데크 계단도 일반적인 계단보다 낮게 설치되어 있어서 계단 오르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구름이 드럽혀져서 저 아래에서 오히려 한라산 밑에서 보면 이제 이 위쪽 부분이 다 구름으로 덮인 것으로 이제 보일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자,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모습일지 저도 궁금합니다.
것들이 목이 있죠. 약간 뭐 촉박해 보이기보다는 이 색다른 풍경입니다. 하얀 주먹들이 이렇게 있다는 그 모습이 좀 독특한 경관이었죠. 자, 정상까지 최종 등산 시간 나왔는데 순식간에 지나가는 바람에 시간을 체크 못했습니다. 많은 나무들이 이렇게 이제 쓰러져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조리 때는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때는 이제 풀로 이제 자라고 조리 때는 요 위로는 없는데 그게 어떤 자연 환경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토양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온 때문에 그런 건지 그거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자, 이제는 제 키를 넘어서는 그런 나무들 옆으로는 이제 거의 많이 안 보이고 지금 보시니까 이제 구름이 넘어오는 모습입니다. 구름이 자 이렇게 왼쪽에서 쭉 넘어오고 있죠. 네. 서쪽 방향이겠죠. 네, 그쪽에서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이 아니라 이제 바람이 이제 많이 부는 상태고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800m 남았습니다. 아, 백록당까지 800m. 주변을 돌아보면은 낮은 나무들하고 풀이고 그다음에 구름에 덮여 있어서 하늘은 보이지 않지만 또 구름이 깔려 있는 것이 상당히 신비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주변에 왜 올라오고 내려온 사람이 안 보이는데 여기서만 그렇고 이제 상당히 그 한라산 등반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혼자 가는 게 외롭진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장비 뭐 이렇게 등산화부터 시작해서 등산복 기본적으로 우리 등산하시는 분들 다 갖추잖아요. 그 다음에 긴 산행이기 때문에 제 배낭도 새로 사서 올라갔는데 한 대학생으로 보이는 학생들이에요. 뭐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여학생들 저기 있네, 저 앞에 이제 비닐봉다리에다가 물 들고 그냥 가는 겁니다. 복장도 저희처럼 이렇게 스틱도 가져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조금 민망했습니다. 너무 저렇게 가도 되는데 편안하게. 누구는 편의점 비닐봉다리에 물 한 대여섯 개 넣어가지고 그냥 들고 다니는데 우리는 이제 복장도 갖추고 뭐 이렇게 했었죠. 그 모습 보면서 이런 것이 뭐 우리나라나 어떤 여행 갈 때 우리나라에서 너무 복장 의식하지 말고 편안하게 다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바람이 심하게 붑니다. 여기서 4-35 39까지가 있는 거군요. 34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 바람이 이제 막 이제부터 세게 붑니다. 네,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고요.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중간중간 앉아가지고 쉬는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제 정상까지 얼마 안 남았죠. 자, 저 멀리 보이진 못해서 좀 아쉽고, 자, 여기 약간 좀 거친 길이죠. 그래도 뭐 다니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발이 운동화 같은 경우 이제 좀 벗겨질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그래서 이제 약간 발을 잘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신발로 이런 데서는 신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도 이렇게 돌을 잘 깎아가지고 길을 만들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여기가 이제 조금 경사가 조금 있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쪽 부분 이제 바람 많이 불고 구름이 덮여 있는 구간에서 사람들이 조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두를 필요 없이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그 이제 정상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보니까 마치 그 비알바는 아닌데 이렇게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그런 왠지 우리는 초보니까요. 아마추어 그런 느낌 한번 받아봤고요. 해발고도 이제 1900m 다 왔습니다. 해발고도 1900m의 모습은 이렇게 낮은 풀만 있네요. 이런 어떤 관측소, 기상 관측소인 것 같더라고요. 풀만 보이고 돌만 보이고 다 왔습니다. 저기 앞에 이제 서 있는 줄은 정상석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저기
기다리진 않았습니다. 그냥 백록담이나 정상에서 그냥 찍으면 되지 정상석에서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정상석 말고 양옆으로 나무를 해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도 정상이라고 백록담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상석에서 사람들을 많이 찍었습니다. 여기 정상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앉아서 이제 가져온 음식을 드시고 또 저 밑에 이제 백록담인데 구름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경사가 급하더라고요, 상당히. 제가 가져온 도시락인데 여기에 이제 찬물을 넣으면 막 뜨겁게 열을 냅니다. 하덴쿡이라고. 그래서 그냥 물을 부으면 막 열이 나요. 그래서 뜨뜻한 음식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 정상에서 한 30분, 40분 있었는데 춥더라고요. 반팔 입었는데 바람막이는 가져왔는데 그냥 입진 않았고 굉장히 오래 있으니까 춥습니다. 그래서 저게 오히려 따뜻한 음식을 가져온 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제 구름이 점점 여기 한라산 백록담이라고 표시가 된 게 있는데 저기서 사진 찍으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백록담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하나에 꼭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보게 돼서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한라산 백록담 오고 싶으시면 꼭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라산 정상석을 붙이고 이제 요 앞쪽 길로 가시면 관음사 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 한라산 올라오는 길 성판악 등반 코스입니다. 이렇게 성판악에서 백록담까지 왔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백록담에서 관음사 쪽으로 내려가는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올라올 때는 뭐 짧게 해서 그냥 올라왔고요. 내려갈 때는 이제 풀 영상을 어느 정도 길게 찍었어요. 거기는 경치가 좋다고 해서 한번 찍어봤고요. 2부에서 일단 내려가면서 관음사 쪽의 코스와 경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